어떻게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두 번째 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담아두신 주제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바리스타의 복장을 하고 이 바리스타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복합 공간인 교회를 왜 제가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거기에는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 어떤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꼭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 것은 다 아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구약의 그 성전의 그 구조를 보면 맨 성전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성전에 그 위치시켜 놓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성전에 드나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저 사람들이 저런 분을 섬기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구나를 보고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그분들도 나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성전의 구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봐야 되는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면서 원래 성전의 기능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집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현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도 성전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으니 예수님 당연히 쫓아내셔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교회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득가득 모여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가? 저는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새롭게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의 공간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제가 이렇게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를 만든 첫 번째 성경적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성장기에 자라난 세대입니다. 70년,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저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인도해 갔고 경제적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풍요한 시대여서 구제도 많이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뭔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사회에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가고 있는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좀 주저스럽죠. 뭔가 어떨 때는 리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도 요즘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한창 교회가 성장할 때의 모습과는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기존의 교인 수가 줄고 있고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도 자꾸만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위치와 그 가치 때문에 좀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형 이하 소형 교회, 개척 교회들은요 이미 한국 교회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사역자도 했고 또 교회를 섬기기도 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우리 후배들이 목회를 하는 그 환경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선배로서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 한국교회에 변화를 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형태의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적 마인드라는 게 뭘까요? 선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주민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때 선교가 갖고 있는 돈이나 어떤 갖고 있는 힘에 의해서 선교를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가갖고 이 원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내 편이구나,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거기서 선교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한국 안에서도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지역 사회와 뭔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운 이야기 교회는 그런 설립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서 그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데 있다. 저는 교회의 목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된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성전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고 성전에서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성도가 아니지만 그 교회 공동체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미 사회 속에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카페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가서 뭐 하시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많은 교회 안에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작은 교회에서도 카페가 있고 큰 교회도 카페를 갖고 있고,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카페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마다 카페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카페들이 그렇게 열매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의 주 목적은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예의를 갖춰서 좋은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정말 속상한 얘기도 털어놓고 싶은데 교회 안에 있는 카페에서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카페의 원래의 목적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카페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카페는 그런 공간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나누고 그래서 저는 이런 카페라는 장소가 중심이 된 지역사회 속에 오픈된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제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 교회 안에 카작이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이제 카페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제가 그 카페를 세운 목적이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 방식도 그 생각에 맞춰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면 지역을 섬기는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서비스. 제가 가본 커피숍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커피숍이 뭔가 하면 커피숍 이름이 왕의 커피입니다. 왕의 커피. 여러분 들으면 벌써 딱 뭔가 생각이 감이 오시죠. 저는 처음에 그 커피숍 이름을 들을 때 아마 크리스찬이 하는 카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커피숍 이름을 붙였는가. 근데 제가 그 대표랑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하면 오는 손님들을 뭐처럼 왕처럼 섬기는 그런 분위기의 카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명 하나를 통하여서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그 카페 이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의 방식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나드는 손님들이 이 공간을 좋아하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이 카페가 필요하고 유익한 공간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 카페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인가 하면 5가지 가치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간. 저 카페에 들어오면 이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돼서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간, 가족들이 행복한 공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 소통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 이웃의 선한 일을 하는 공간. 우리 카페는 이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는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우리 카페가 운영되는 하드웨어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드웨어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카페에는 다양한 운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역시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이런 배너가 있습니다. 어서와 카작은 처음이지. 그러면서 저희 카페에 오면 할 수 있는 7가지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카페는 이제 유기농 커피를 팔며 브런치를 합니다. 다음에 샵인샵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오면 가족들이 보드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아빠와 아들 또 엄마와 딸 이런 분들이 와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룸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강의와 세미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랬던 장면들이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웨딩에 관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 카페를 운영하는가 하면 가능한 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반 카페를 가면 그냥 커피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카페에 오면 다양하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카페에서
저처럼 직원으로 있고 커피를 만들고 이 카페에서 청소하는 우리 교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함으로써 뭔가 그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은 카페에 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그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사용하셔서 어느 때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위한 토양을 저희는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이제 주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카페들은 주변의 지역 주민들도 점점 안 오게 되고 자기 교인들도 나중엔 안 오게 되고 하지만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오는 발걸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이제는 이 카페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네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카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지만 결국 집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저희는 저희 카페가 우리 카페가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가 있던 때하고 카페가 없던 때하고의 뭔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차이, 그 차이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차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유익함은 뭔가 하면 평신도를 이해하는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그냥 목회자의 마인드로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도 그냥 탁상에서 준비하는 설교, 그죠? 그러나 이제는 청소하면서 준비하는 설교. 청소하면서 설교가 준비될까요? 근데 되더라고요. 테이블을 닦으면서 커피를 내리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들이 저에게 들어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도들의 마인드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들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또 교회 헌신하는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평신도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희생이고 헌신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신앙인지를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안 나오면 야단이나 쳤지.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어려워하냐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두 타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타입은 선지자적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갖고 강하게 외치고 성도들의 잘못된 삶을 깨우치고 뭔가 성도들의 삶을 강하게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적 목회자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유익함은 지체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체가 되는 경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카페에서 서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내 옆에서 자기 일을 지켜주고 그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빠지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들이 옛날에는 피상적이었는데 이런 카페를 서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에 지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성도들에게 이 카페를 하는 것이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 카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이 카페의 미래 사역을 한 카페 한 목회지 운동으로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면 사역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몇 분의 특별한 목사님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본인이 열심히 평생을 사역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말씀을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만이 아니라 본인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작은 카페를 시작을 하면 거기서 옛날 우리 동네 약국처럼 거기서 뭔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거기에 어떤 성경적인 권면도 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바이블 스터디 반을 만들어서 같이 본인이 해왔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이 바리스타 교육과 이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이런 본인이 거기서 작은 목회의 터전을 삼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새롭게 자기가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전통적인 목회의 방식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우리가 본질은 분명히 지키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만 그 본질을 적용해가는 방식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살고 있으니까 젊은 목회자들도 이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지를 갖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조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현재 우리 카페가 하고 있는 미래 사역에 대해서 같이 교인들과 나누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교인들과 함께 이들이 잘 전제돼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두 번째 강의는 제가 왜 바리스타의 복장을 입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